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베이글코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현진이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데이터브릭스 SQL 서버리스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베이글코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이글코드는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기업입니다. 창업 시작부터 글로벌 성장, 즐거움을 주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개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일코드는 2012년 12월에 설립되었고요. 230명의 임직원이 약 4개의 주요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3년 기준 약 1,062억 원으로 1,000억을 돌파하였고요. 오피스의 경우 서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라는 4개국에서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인재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글로벌 원팀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 기술과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좋은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약 135%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 게임의 유저는 약 5,500만 명 정도, 그리고 글로벌 소셜 카지노 분야 상위 15위 안에 진입하였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클럽 베가스라는 게임이 있고요. 해당 게임은 미국 구글 플레이 매출 분야에서 탑 100위 안에 진입하였고 누적 매출은 약 2억 5천만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셜 카지노와 더불어 캐주얼 게임 스튜디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신작 게임들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2017년에 설립되었고요. 2018년부터 데이터브릭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9명의 데이터 엔지니어와 9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팀을 총괄하는 VP님과 PM분이 한 분씩 계십니다. 저희 팀은 인프라스트럭처부터 대시보드까지 데이터의 엔드-투-엔드를 관리하는데요. 팀 내에서 AWS 인프라를 포함해서 카프카, 쿠버네티스, 그리고 에어플로우와 슈퍼셋 관리와 또 데이터 서빙 API,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를 통한 ETL 개발, 그리고 각종 대시보드와 알람들을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어플로우, 슈퍼셋, 그리고 테라폼과 같은 다양한 오픈소스를 통해서 워크로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조금 수치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 1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AWS S3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약 950테라바이트 정도, 그리고 나머지 DB에 쌓여있는 것들이 50테라바이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 파이프라인 대부분은 매 시간 동작하기 때문에 시간당 500기가바이트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로 쌓인 데이터는 1테라바이트 정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이벤트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를 포함했을 때 약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이 가져오는 데이터는 약 3,000개 정도의 데이터 이벤트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스키마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에어플로우에는 150개의 대그와 3,500여 개의 태스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태블로 서버를 띄워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태블로 서버에는 1,000개 이상의 태블로 대시보드와 500개 이상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팀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를 네뷸라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현재 운영 중인 라이브 게임들을 및 신작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게임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 가능한 구조로 회사를 이끌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팀의 아키텍처를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게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게임에서 이용하는 서드파티 툴의 모든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먼저 서드파티의 데이터들은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S3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게임 서버에 사용하는 MySQL 데이터들은 CDC와 DMS를 통해서 S3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이나모DB나 클라이언트 앱 서버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은 카프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S3 커넥터를 통해 S3에 쌓은 뒤 데이터브릭스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S3에 모인 데이터들은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ETL과 ELT가 이루어지고요. 이는 슈퍼셋, 또 태블로, 레드시프트, 슬랙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데이터 서빙 API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프로덕트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 디스커버리 툴로 데이터 허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키마 매니지먼트 툴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3,000여 개의 스키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스플렁크와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그래파나라는 모니터링 툴들을 사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빌 인먼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내렸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주제제 형식이고 통합적이며 비별성이고 시간 변형적인 데이터 모임이라는 말로 정의내렸는데요. 이 정의를 봤을 때 데이터브릭스 자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기능하기에 충분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아키텍처 그림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AWS 레드시프트를 저희 회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레드시프트를 저희는 SQL 서버리스를 사용하여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분석가분들이 IDE를 통해서 레드시프트에 접근하던 부분을 먼저 데이터브릭스로 변경하였고요. 또 태블로 대시보드에서 직접적으로 레드시프트에 액세스하던 부분도 데이터브릭스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서비스와 서빙 API에서 데이터브릭스 클래식 SQL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클래식 SQL 또한 서버리스 SQL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을 통해서 더욱 빠른 데이터 서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뀐 아키텍처를 다시 보면요. 서버리스 SQL을 도입하게 되면서 슈퍼셋의 엔드포인트가 서버리스로 변경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잡을 통해서 레드시프트에 적재되고 그 데이터를 태블로에서 다시 가져다가 쓰는 부분을 제거한 뒤에 데이터브릭스에서 직접적으로 ID와 태블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레드시프트에서 데이터브릭스로 옮기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처음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브릭스 SQL이라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원들에게 각 팀의 분석가분과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단점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 시간 데이터를 넣어줘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블로킹 쿼리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D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레드시프트 엔드포인트를 데이터브릭스 SQL 웨어하우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체했고요. 또한 일부 태블로 대시보드들이 매 시간
하이퍼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레드시프트에 접속하던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브릭스 SQL 서버리스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아키텍처 부분을 보여드리면요. 정확히는 레드시프트를 제거하면서 레드시프트와 태블로 그리고 ID에 접근하던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요. 다만 에어플로우에서 하이퍼라는 포맷, 이제 요거는 태블로의 특정 포맷인데요. 이 포맷으로 변경해서 몇 시간 넣어주는 작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적인 관점에서 레드시프트를 SQL 서버리스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스키마나 테이블이 생기면 레드시프트에 다시 싱크해주고 이 싱크를 위한 잡을 만들어서 데이터브릭스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SQL 서버리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요. 부가적으로 레드시프트의 새로운 테이블에 대해서 스키마를 보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가끔 오동작할 때가 있었는데 이 시스템 또한 SQL 서버리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러한 오류들을 전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데이터브릭스 서버리스로 단일한 웨어하우스를 운영하게 되면서 여러 관리 포인트가 절감되었는데요. 레드시프트의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S3에 한번 파켓 형태로 저장된 ETL 테이블들을 레드시프트에 넣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작업 자체들을 데이터브릭스에서 또다시 진행하고 있어서 데이터브릭스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또 S3에 그걸 한번 코피하기 때문에 S3의 비용도 발생하고 또한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도 그 사용량 증가로 인한 비용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 서버리스 SQL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ETL 결과물을 넣어주면서 레드시프트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레드시프트는 컴퓨트와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쿼리가 실행되면 컴퓨트 성능이 저하됩니다. 또한 여러 쿼리가 동시에 실행되면 블로킹 쿼리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직접 클러스터에 접근해서 블로킹된 쿼리를 제거해주고 CPU를 옵티마이즈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SQL 서버리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권한 관리 등도 이제 이중으로 해주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는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셧다운했고요. 이 셧다운을 통해서 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별개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여러 개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일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네, 데이터브릭스 서버리스로 변경하면서 서비스를 사용하시던 유저분, 분석가분들의 피드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버리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내장 함수와 커스텀 펑션 등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무거운 쿼리의 실행 속도가 개선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 레드시프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데이터브릭스의 원본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어 좋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일로가 해소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들도 없진 않았는데요. 이제 어쨌든 레드시프트 쿼리와 데이터브릭스 스파크 쿼리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코스트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웨어하우스를 이제 사용할 때 태블로나 IDE 등에서 레드시프트의 경우는 현재 대부분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는데 데이터브릭스는 직접 파일을 받아서 설치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데이터브릭스에서 개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브릭스 클래식에서 SQL 서버리스로 변경하게 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클래식 SQL 엔드포인트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클래식 SQL 엔드포인트는 저희가 직접 AWS 머신을 선택하고 해당 머신을 프로비저닝해서 해당 머신에서 저희가 쿼리를 돌리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클래식 SQL 웨어하우스를 데이터브릭스에서 컴퓨팅이 발생하는 서버리스 SQL 웨어하우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석가분들이 사용하시던 슈퍼셋의 엔드포인트를 조금 더 빠른 서버리스 엔드포인트로 교체를 하였고요. SQL을 잘 쓰지 못하는 비개발자분들도 사용이 가능하신 메타베이스라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서빙 API의 백엔드도 데이터브릭스 클래식 SQL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서버리스로 변경하여서 조금 더 빠른 응답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태블러 대시보드는 원래 이제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떼기 위해서 이제 클래식 SQL로 POC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클래식 SQL의 경우는 이제 속도가 느려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드포인트를 서버리스 SQL로 바꾸게 되면서 응답 속도나 쿼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고 분석가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태블러 대시보드를 데이터브릭스 SQL 엔드포인트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으로 돌아오면요. 데이터 서빙 API와 슈퍼셋을 데이터브릭스 SQL 클래식에서 서버리스로 변경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메타베이스라고 하는 비개발자 친화적인 데이터 접근 툴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사내에 좀 더 많은 구성원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었습니다. 네, SQL 클래식을 서버리스로 변경하면서 운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좀 들여다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경 코스트는 굉장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 하나로 기존 클래식 SQL을 서버리스 SQL로 변경할 수 있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는 물론 이제 한 번에 바꿨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까봐 한 번에 바꾸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래식 SQL의 경우에 SQL 클러스터를 항상 띄워놓을 필요가 있어서 그런 클러스터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 SQL 서버리스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클러스터를 띄워놓을 필요가 없어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고요. 또 쿼리 클러스터의 부하 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베이스나 좀 더 많은 API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태블로 대시보드 등에서 레드시프트와 비슷한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레드시프트를 셧다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QL 서버리스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테크니컬 이슈가 있었는데요. 먼저 제가 프라이빗 프리뷰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브릭스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요거는 아마 지금은 현재는 GA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버리스 내부의 이제 부하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직접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조금 블랙박스처럼 느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SQL 클래식에 비해서는 조금 비용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이제 UC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018년부터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쓰고 있었어서 유니티 카탈로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메타스토어 연결을 위해서 RDS에 직접 연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자체는 그 하이브 메타스토어에 EMR 클러스터 연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EMR 클러스터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 하이브 RDS에 직접 연결을 해줘야 됐고 그 앞에 로드 밸런서라든지 뭐 이런 세팅을 해주어야 돼서 처음에 이 부분에서 조금 삽질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구성을 직접 해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SQL 서버리스를 사용하면서 엔드 유저 경험에서 보면요,
이제 장점은 뭐 슈퍼셋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쿼리 속도가 빨라졌고요. 빨라져서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클래식 SQL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 이제 프레이징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러스터를 재시작해주거나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이제 파이썬 UDF 등이 사용 가능해졌고요. 이제 일부 데이터 서빙을 이제 데이터브릭스 SQL 서브레스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SQL 서브레스의 경우에는 SQL 클래식이 아니라 프로의 기능도 모두 사용 가능한데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SQL 서브레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SQL 클래식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프리딕티브 IO라던가 메탈라이즈드 뷰, 그리고 쿼리 페더레이션, 워크플로우 인테그레이션 등을 SQL 웨어하우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DS와 ML 영역에서 파이썬 UDF와 노트 인테그레이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더 이상 컴퓨터 클러스터를 관리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작업을 돌릴 때 어떤 클러스터를 세팅해야 될지, 어떤 머신의 종류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저희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레드시프트를 저희 파이프라인에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좀 더 단순해졌고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일로도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레드시프트를 떼내는 작업을 했었지만 구글 빅쿼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비슷한 작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 많으실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레드시프트 운용하는데 AWS RI를 걸고 사용하고 있었지만 클러스터와 데이터 싱크를 포함해서 월 한 11,000불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는데요. 클래식 SQL 클러스터의 경우 또 1,500불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AWS 비용과 데이터브릭스 비용을 합쳐서 1,500불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서버리스로 변경하게 되면서 현재는 약 2,700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월 10,000불 정도를 세이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 주 주말에 달러가 비싸져서 원화로는 1,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데이터 팀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팀이기 때문에 달러가 비싸지는 시대에 이제 회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다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SQL 서브리스 관련해서 진행하려는 작업을 보면요. 먼저 데이터브릭스 SQL 서브리스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서빙 API를 좀 더 재구축하려고 하고요. 속도 이슈로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전변적으로 사용해서 좀 더 서브리스 SQL 웨어하우스의 사용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서브리스 SQL 웨어하우스를 처음 개발하면서 이제 목적별로 지금 웨어하우스가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저희가 잡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좀 공용화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SQL 서브리스 웨어하우스에 대해서는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리스의 비용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SQL 이건 좀 다르지만 SQL 서브리스 웨어하우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서브리스 잡이나 서브리스 노트북에도 빠르게 도입해서 이러한 데이터브릭스의 다양한 서브리스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